와, 드디어 정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저희 스포일러 팀이 말씀드렸던 개선 사항들이 적용됐는지 이걸 이제 오피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선 스티어링 휠 버튼, 이거 바람갭이 그려져 있는 건 테스트 초기 때 찍힌 거라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토홀드와 즐겨찾기 버튼이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공식 사진에서도 이렇게 즐겨찾기와 오토홀드 버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홈 화면에서도 화면 분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적용된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계기판, 야 이게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BMW 스타일로 바뀔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번에 적용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실제 판매량은 어떨지, 개선 사항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이거랑 더불어서 최근에 르노는 계약금을 받고 액티어는 커피 쿠폰 때문에 사전 예약 대수가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은 최근에 취재한 내용하고 정식 공개된 실내를 같이 살펴보고요, 사전 예약 대수에 대한 반박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 왜 힘든 기업을 까냐, 현대차나 까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필히 9버전만 쓰시길 바랍니다.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와도 절대 업데이트 받지 말고 타셔야겠죠. 해줘도 난리, 안 해줘도 난리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일단 대다수의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차주분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액티언이 출시된 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내 변화를 기대하셨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개선 사항이 사실인지도 궁금해하셨을 거잖아요. 우선 스티어링 휠, 야 드디어 호불호 많던 날개 엠블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GM 레터링이 추가됐는데 GMC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던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리 버튼이 추가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화면 속에 숨어있던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 여기에 이렇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 이게 바로 자주 언급해드렸던 벤츠 스타일의 물리 버튼입니다. 바람개비 모양이 그려져 있던 버튼은 테스트 초기 때 찍힌 거라 바뀔 거라고 했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에는 즐겨찾기 버튼, 오른쪽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추가됐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불편했던 게 오토홀드 조작 방식이었고, 그랬던 만큼 아예 확실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은 드라이브 모드나 헤드램프 조사각 같이 자주 쓰는 메뉴가 운전자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설정해두시면 용이할 것 같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변화가 꽤 있습니다. 우선 이제는 홈 화면에서도 화면 분할이 됩니다. 사진상 라디오와 나침반이 표시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시계 같은 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있는 기능이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중요한 게 있었죠. 인포콘 메뉴 버튼이 애플 카플레이로 바뀐다는 거였는데, 일단 이 사진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아직 출시 전이라 메뉴가 완전히 바뀌기 전의 모습이 찍힌 걸로 보이고요. 예정대로 이 자리에는 애플 카플레이 메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조 장치를 조작하는 게 확실하게 편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공조 장치로 갔다가 홈 화면으로 나와서 다시 애플 카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조 장치를 조작하고 바로 애플 카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에서 스와이프하면 메뉴가 뜨죠. 여기에 컨트롤 E라는 바로가기 메뉴가 추가될 겁니다. 컨트롤 메뉴에는 헤드램프 조사각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모여 있어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추가로 이건 저희도 처음 보는 건데 기어 레버가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죠. 약간 볼보나 BM에 있는 크리스털 기어 레버 같은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계기판, 이것도 미리 예고해드렸던 대로 BMW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야 근데 이건 너무 BMW를 그대로 갖다 박은 게 아닌가 싶은데,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RPM 게이지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모두 개선되어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디스플레이만 이렇게 놓고 보면 BMW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 사진으로 공개된 실내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 브라운 베이지 투톤 컬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베이지 색상이 보기에는 너무 예뻐도 막상 선택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떼타기도 쉽고 그만큼 관리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건 딱 눈에 잘 보이는 곳은 베이지로, 승객이 몸이 닿거나 손으로 계속 잡고 있는 스티어링 휠은 때가 안 타는 브라운으로 배치한 걸 보면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블랙 인테리어도 예쁘긴 하지만 저라면 브라운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실내 사진 정식 공개가 꽤 많은 걸 해소해줬으면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말과 시각 자료로만 전달해드렸다면 이제는 공식 이미지가 공개됐으니 이게 진짜 개선될까 하는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모든 게 완벽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출시와 고객 인도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니 지금보다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없는지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이 붙어서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하고요. 실내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전 예약 대수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쌍용차까지 통틀어서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 예약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첫날에 16,000대 돌파,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려 35,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액티어는 그거 사전 예약하면 커피 쿠폰 준다고 하니까 다들 몰려가서 하는 거지. 그런 거 따지면 계약금 걸고 한 그라운 콜리오스가 진짜 대박인 거 아니야? KGM 좀 그만 올려라.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게 르노코리아 내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워낙 다른 이야기할 게 많아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역시 KGM한테 돈 받았구나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닌가요? KGM이 방식이 사전 예약 대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으면 르노코리아도 그렇게 했으면 됐던 거잖아요. 왜 좋은 전략으로 사전 예약 대수 대박을 낸 회사한테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뭐라 하는 거냐 이거죠. 이게 지금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예컨대 달리기를 해요. 이번에 1등을 못하면 학교에서 퇴학이래요. 그런데 신발은 아무거나 신고 해도 된대요. 나는 슬리퍼를 신고 달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운동화를 신고 달려서 1등을 뺏겼어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1등을 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은 친구 잘못인가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슬리퍼를 신은 내 잘못인가요? 원래 사전 예약이나 사전 계약에는 이벤트가 따라옵니다. 현대기아차도 보면 특정 옵션을 무상으로 장착해 준다거나 사은품을 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예약과 계약을 유도한단 말이죠. 르노도 사전 예약 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방식을 고심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됐던 거고요. 그런 불만을 품기 전에 왜 사전 예약 대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잘못된 점을 찾고 그런 점을 고쳐서 다음에는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걸 단순히 KGM만 칭찬해 준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제 논평이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를 보자고요. 과정과 결과가 어땠나요? 어떤 브랜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주들도 불만을 품으니까 뒤늦게라도 고쳐준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이 실제로 신차에 반영돼서 나왔어요. 어떤 브랜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저희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대중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미 논평을 하기도 전에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와 과정부터가 균형이 안 맞았고요. 이 균형이 맞으려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논평가들이 그만큼 세게 여론을 당겨줬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르노코리아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대응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KGM을 옹호해주는 거고 돈 받은 게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KGM을 비판한 내용이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았거든요. 물론 르노코리아 직원분들이 진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 내용대로 생각하신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 숫자 차이가 납득이 안 된다면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됩니다. 8월 중에 액티언 가격이 공개되고 이때 사전 예약에서 사전 계약으로 전환도 할 거란 말이죠. 액티언이 사전 계약으로 전환된 비율과 그랑 콜리오스도 사전 예약이었으니 사전 계약으로 전환된 비율을 비교해 보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객 인도가 시작되면 판매량도 집계가 될 겁니다. 한 달 기록은 꽉 채운 한 달이냐 반만 채운 한 달이냐 이런 걸 따져야 할 수도 있으니 두 번째 달 판매량을 봐도 되고 아니면 날짜로 계산해도 됩니다. 숫자 결과로 비교하게 되는 거라서 시험처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데이터가 맞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몇백 대 차이가 아닌 5배 이상 차이면 이걸 오차 범위로 인정해줘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꽤 오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